보통 홍기간자 불똥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불똥주 글씨가 있고요. 불똥처럼 보였죠. 음은 주,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불똥주, 표할주, 점점, 점, 표나다, 습기 이렇게 여러 개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불똥주 이거 하나만 일단은 알고 계셔도 됩니다. 천문학적으로 볼 때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불똥이요. 이 불똥처럼 보이죠. 겨우 편하게 보이는 한 개의 점에 불과하다. 그 지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주에서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아주 하찮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달, 화성, 금성, 지구가 이렇게 있는 해왕성 그죠? 천왕성, 토성, 금성, 어마어마하고요. 목성, 지구는 아예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나오는 그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구라는 거는 그냥 점 하나에 우주에 비하면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이제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점점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지구를 불똥으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똥이니까 편하게 보이는 한 개의 점이다. 그래서 표할주, 점주 이렇게 나오고 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건 주가 아니라 음은 점입니다. 그래서 불똥주, 표할주, 점점 그리고 옷 같은 피륙에 불똥이 떨어지면 작은 점 같은 구멍이 뚫어져 표가 난다. 그래서 불똥주, 점점, 표할주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점은 증기나 습기요, 습기. 그다음에 불똥이 식을 때는 습기를 동반한다. 뭔가 탈 때는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습기가 사사삭 이렇게 이제 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이 불똥주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습기이기 때문에 보통 1수, 2수, 3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1수요. 두 개 있으면 이게 2수입니다. 얼음 빙자죠. 그다음에 이제 세 개가 있으면 3수변이라고 많이 배웠죠. 그다음에 네 개가 있어요. 이거 4수입니다. 또 다섯 개도 있어요. 이런 거 5수라고 봅니다. 불똥주부터 1수, 2수, 3수, 4수, 5수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한 세 번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세 번 정도 쓰고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나왔습니다. 뭐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 있는 내용을 뭐 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일 알고 있으면 한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뜻이 또 있냐면은 봅시다. 천지의 이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만류력의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첫째 가는 요건은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1, 첫째 1, 합해져 같이 움직인다. 합할 1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만류가 있기 때문이다. 한 덩어리로 합해져 있는 것은 오로지 태양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뭐 첫째 1, 오로지 1, 합할 1, 그리고 가로를 이렇게 모으다. 이제 뭐 덩어리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은 뭐 이만한 주머니 하나에 전부 다 여기에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주머니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한일은 모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이가 나옵니다. 두이 한일과 한일이 합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일과 한일 붙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홍익한자식 기초한자 및 자전 부수한자에 보시면 이렇게 한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근데 한일이 한일 첫째 오로질 합할 모단데 금방 우리가 두이 할 때는 한일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공부하시면 좋냐면은 여기 이제 한일 형광펜으로 요거를 하나 이제 인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일 이렇게 한일만 딱 표시해 놓으십시오. 뭐 이걸 뭐 통째로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생각날 때보다 현관판으로 된 것만 일단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자가 나중에는 뭐 첫째 일로도 쓸 때도 있고 오로주일, 합할일, 모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뭐 모다로 쓰이면 모다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눈에 띄게끔 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이 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에 하나를 더해 둘이 된 것은 배로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 말고 두 개니까 많죠. 하나보다 많으니까 많다. 그다음에 두 개 사이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천지, 즉 하늘과 땅 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위는 위에 거는 하늘, 아래 거는 땅을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뭔가가 아주 많이 있겠죠. 여기. 그래서 이 두위에서의 위에 거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상 가보겠습니다. 한일에다가 이제 두위가 들어갔네요. 두위. 그럼 두위 한번 가볼까요? 2획이겠죠? 2획 가보겠습니다. 두위를 찾아보세요. 10, 상상, 2인 빙비. 아, 여기 있네요. 두위.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 두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두위는 이렇게 많다. 하늘과 땅, 천지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두위로 쓰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와서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니 자주 생긴다. 자주삼. 그 자주삼자는 이렇게 쓰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자주삼자가 이렇게 해서 자주삼. 여러 번이라는 뜻, 참여라는 뜻도 있죠. 이 글자는. 자주 생긴 일은 여러 번 생긴 일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 3은 하늘과 땅, 사람이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게 하늘, 밑에 게 땅.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사람. 임금왕자는 그래서 여기서 하늘, 땅, 사람을 이어주는 거, 이게 임금입니다. 임금왕자고. 이렇게 생긴 게 임금왕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늘과 땅이니 천지만물적 오로지 첫째로 존엄한 것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이 홍익한자는 단순히 그냥 글자만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귀중함 이런 것들도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아주 한자는 좋은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천지만물, 유인, 최, 귀, 천지의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이 최고로 가장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만물 유인책이라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 절대로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면 폄하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가장 귀중하니까요. 넉사 가겠습니다. 넉사는 둥글다. 큰 입구입니다. 큰 입구. 그 입구가 있고요. 입구보다 큰 게 큰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눌팔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둥글다라는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한자 부수에 가서 3획이겠죠? 3획 가면 이렇게 입구도 있고 큰 입구도 있습니다. 큰 입구.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큰 입구죠? 큰 입구. 이렇게 큰 입구, 큰 입구인데요. 둥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둥글다. 뭐 에어싸다, 나라국과 같은 겁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5가 있고요. 우리 한글에도 이응이 있습니다. 숫자에도 0이 있죠. 한자에는 동그라미 글자가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글자를 대신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네모난 모양입니다. 한자는 네모가 동그라미를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둥글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눌팔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진 사람 인이 아닌가요? 요 글자는 예, 원래 요 글자는 어진 사람 인입니다. 어진 사람 인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나눌팔로 이제 선생님을 보셨습니다. 요런 글자가 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전기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비우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전기전 요 이제 아래자를 보시면 요거의 원래 본자는 이겁니다. 갑자입니다. 갑자. 갑자를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좀 더 멋있게 쓰려고 이렇게 꼬부렸듯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마찬가지 요 이제 팔자도 쓰다 보니까 이쁘게 요렇게 나왔다. 가령 요런 거 요런 글자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요런 글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 아래 게 뭐냐면은 내천입니다. 원래 내천 글자를 요렇게 끝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모양을 내 가지고 있었듯이 요것도 어진 사람인으로 보지 말고 여덟 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둥근 지구를 사방으로 나누면 나눌팔입니다. 나눌팔 넷 방향이다. 사방으로 나누면 동서남북 네 방향이죠. 넷 방향은 동서남북 사방이다. 넉사, 사방사, 넷사. 요 나눌팔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소에 가서 찾아보죠. 나눌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획이겠죠. 2획. 2획. 2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회 나눌 8 여기 있네요. 여기선 팔자가 이제 8팔 가장 많이 쓰이겠죠. 무슨 팔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눌 8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거 말고도 뭐 사방팔방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 같은 경우는 뭐 산 같은 모양이니까 이 팔자가 그래서 높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사가 네거리가 있고 사기 그 사시의 기운에서 뭐 춘온 봄에는 따뜻하고요. 하열 여름엔 덥죠. 춘행 겨울에는 서늘하고요. 동한 겨울은 차갑죠. 그 사기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사면초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지 면에서 어떻게 초한지에 나오는 이 고사성어입니다. 고립무원 이제 혼자 이 동서남북 막혀가지고 고립무원이 되는 경우를 우리 사면초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서도가 있습니다. 다서도는 여기서는 이 이가 하늘과 땅으로 쓰였네, 맞죠? 그럼 다시 이제 한자로 가셔서 이자를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치시면 되겠죠. 그 두이가 두이로 쓰기도 하고 하늘과 땅으로도 쓰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심력 많이 아시죠? 심력은 요 글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음양이 오행 즉 다섯 가지죠.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이다. 그래서 다섯 오. 하늘과 땅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루며 무적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지, 수, 화, 풍, 공의 다섯이다. 그래서 이제 땅, 물, 불, 바람, 공간 이것이 무적의 상태로 존재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다음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힘을 뻗치고 살아가는 터전은 다섯 땅덩어리다. 그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요. 다섯 땅덩어리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쪽 하나, 그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다섯 군데 1, 2, 3, 4, 5 해가지고 다섯 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도리. 그래서 인, 이, 애, 지, 신 다섯 가지 인이, 지, 신 또는 부의, 모의, 형우, 제공, 그 다음에 자효 이 다섯 가지도 오상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의롭게 대해야 되고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형과는 우애로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우는 공손하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은 효를 해야 된다. 이것도 오상이라고 합니다. 이 다서소에서 특이한 게 가운데 게 뭐다? 심역으로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한자는 이 모든 한자를 4,500개 한자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파자 분해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심력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심력으로 생각해 가지고 선생님께서는 다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선 6 나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오자 이 상인입니다. 원래 상 여기 보면 그 상의 고자라고 해서 고자라는 건 뭐냐면 오래된 글자 그러니까 옛날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윗상자의 옛날 글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일자를 하나씩 걷겠죠. 아래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건 찾아볼까요? 높다. 홍익한자에서 높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획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요겁니다. 요거 상 이렇게 돼 있고 높다 이렇게 있죠. 높다. 뜻없는 토도 상 이런 것도 있고 상의 고자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이거는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뭐 뜻없는 토도상이다 해가지고 상을 여기다 붙여 넣은 겁니다. 그냥 이걸 뭐 그러니까 이제 상이라고 이런 글자를 읽으면 안 됩니다. 옥편이나 이런데 자전에 없습니다. 없는 글자지만 뭐 이걸 외울 때 뭐 십십상상 뭐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음을 집어 넣으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뭐 이인빙비 이것도 이제 인이라고 사람인이죠. 이렇게 이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음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이제 사방팔방이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사방팔방. 팔도 한번 보실까요? 팔자 보세요. 저번 아까는 이제 나눌팔로 쓰였죠. 나눌팔. 넉살 때는 나눌팔로 쓰였지만 이번에는 사방팔방으로 팔자가 쓰였다. 사방 말고 팔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방은 동서남북이고 팔방이면 또 이렇게 이제 갈라지겠죠? 사방팔방. 동서남북 뭐 이외에도 여기 대각선의 방향 온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에 높이 솟아있는 지구의 땅덩어리 모두 몇 개나? 6주다. 5대양 6대주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이제 여섯입니다. 여섯, 5대양 6대주. 그 다음에 이제 5대양 6대주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예, 한번 볼까요? 5대양 6대주는 어디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5대양 5가지 바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 태평양 여기 아시죠? 여기 인도 근처에 있죠? 인도양. 여기는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는 대서양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위에는 남빙해, 여기는 북빙해. 그래서 5대양, 대양은 크게 5개이고 6대주 하면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과 아시아는 붙어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라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극까지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6대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육자로 쓰인 글자를 보니까 육순, 예순살, 60이죠, 60, 60살, 예순살이라고 부릅니다. 육친, 부, 모, 형, 제, 처, 자를 육친이라고 부르고요. 육척지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15세 이하의 고어를 육척지고라고 부른답니다. 일곱칠입니다. 일곱칠은 모으다. 이거 읽을 때는 한일로 읽죠. 근데 여기서는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홍익한자 부소에 가보겠습니다. 일자에 보면 이렇게 한일도 있고 모으다 이렇게 모으다에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한일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머니 하나가 있으면 여기엔 여러 가지 물건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모으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다, 곧다 있는데요. 일획이네요. 바르다, 곧다. 생긴 것 자체가 바르게 생겼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바르다, 곧다. 니은자 모양이죠. 요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니은자 모양의 어떤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형광색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에다가 요거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바르다, 곧다, 바르다의 바에서 바가 음으로 공부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그 홍익한자에서는 이용수 선생님께서 이걸 좀 외울 때 뭐 바, 걸, 걸, 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음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한자는 음이 바가 아닙니다. 이런 글자는 모편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고 홍익한자에서 추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바르고 곧게 나아가는 햇빛 속에 모여 있는 색깔은 모두 7가지 색깔이다. 7가지 색상을 조합하면 모든 글의 문체는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문체는 아름다운 광채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칠색 7가지 색깔 무지개색이죠. 칠순 나이 70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자 배울 때 육수는 몇 살입니까? 60살이었죠. 육수는 60살이고 칠수는 70살, 70살입니다. 칠석,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고 하고 칠보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보물로 몸단장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요 칠보라는 거에는 뭐 2가지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7가지 보배, 뭐 금, 은, 유리, 파리, 만호, 거거, 산호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칠보공예라고 해서요. 그 금이나 은, 구리에다가 갖가지 빛의 에나멜을 녹여 붙여서 꽃새, 인물 따위에 나타내는 세공을 칠보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칠보단장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칠보단장. 금속에 칠보유약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칠보유약입니다. 색깔이 파란색이 들어갔죠. 이렇게 칠보공예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화려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칠보공예고요. 이런 색이 파란색이 들어갔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칠보단장에서 많은 폐물로써 몸단장을 했다. 그래서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뜻으로 사자성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팔 보겠습니다. 8팔은 뻗침별과 파인불 들어갑니다. 위에 보시면 뻗침별, 뻗치다. 뭐 공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곳이든 뻗치다. 뭐 하늘 위를 뻗칠 수도 있고 땅 속으로도 뻗칠 수도 있고요. 반대는 파인불입니다. 파고 들어가다. 파인불, 뻗침별, 파인불. 이건 실제의 그 우편이나 자전을 보시면은 이 글자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십시오. 뻗침별, 파인불. 그래서 이제 8팔은 이렇게 뻗침별과 파인불로 됐는데요. 사방 뻗치고 파고 들어가는 10개의 손가락을 벌리면 손가락을 쫙 벌려 보십시오. 그럼 이제 뻗치고 파고 들어가는 게 팔자로 모양으로 나오죠. 8팔자 모양으로 그 사이는 양손을 쫙 펼쳐보면 공간이 몇 개가 나오냐면 8공간이 나옵니다. 손가락 사이. 그래서 8공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눌 8로도 쓰입니다. 8팔, 나눌 8. 요 팔자를 공부하실 때는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사람인이죠. 사람인. 그리고 이렇게 위에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에는 들입입니다. 들입. 그 팔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사람이는 요 글자고 위가 붙으면 들입. 세 글자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방미인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아름다운 미인, 근데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을 우리가 팔방미인이라고 부르고 팔등신, 머리가 키의 8분의 1쯤 되는 균형 잡힌 몸을 팔등신 또는 팔두신이라고도 합니다.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보통 아기들은 머리가 크죠. 머리 크고 몸도 크고 다리도 3등신이죠.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기 때문에 3등신이고 이제 몸하고 다리가 점점 커지면서 8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구자를 보겠습니다. 9구자는 뻗침별과 새을이 들어갑니다. 새을. 요게 이제 원래의 새을입니다. 근데 이제 홍익한자에서는 이렇게 생긴 글자도 새을로 봅니다. 똑같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새을입니다. 새을. 밑에 것도 새을이고 위에 것도 새을. 그래서 새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요 한자는 이렇게 음형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의 을은 아닙니다. 한자는 아니지만 홍익한자에서는 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 걸걸, 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이 철새, 새가 어떤 지역에서 뻗쳐서 살아갈 때, 살아가기 어려울 때는 9달째의 가을쯤에는 이동을 한다. 철새가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제비는 남향으로 가고요. 제비가 이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서해를 건너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슉 가다가 이제 배가 있으면은 그 배 위에서 쉬었다가 다시 또 중국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다시 찾아오고 9달째의 가을쯤에 철새가 이동할 때는 한 마리 두 마리만 오는 게 아니죠. 많은 새들이 그래서 마늘규 여기 보시면 원문자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음이 규입니다. 많은 새들이 함께 모여서 날아간다. 그래서 마늘규, 몰규 이렇게 9뿐만 아니라 규로의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규 하면은 사람이 모이는 9개의 구멍,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2개, 입 하나, 항문 하나, 요공 이렇게 해서 9개, 9개 그래서 구멍이 9개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음영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을 한번 다시 복습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구조화라는 게 뭐냐면은 어, 불동주부터 해가지고 한일 우리 배웠던 거 두이 그다음에 석삼, 그다음에 넉사, 글자가 나중에 선생님이 그 뭐라고 하나요? 이거 손으로 잡고 쓰는 거, 뭐 그거를 하나 구입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오, 그다음에 여섯육, 일곱칠, 여덟팔, 아홉구 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처럼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면, 이렇게 음영이 나오면은 앞에서 배운 글자를 흰 종이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한 후에는 이제 요 글자를 머릿속에서 외우고 요 글자를 머릿속에서 외우고 학교 갈 때나 집에 올 때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쭉 순서대로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홍익 한자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항상 홍익 한자는 근본자가 있고 근본자를 이용한 여러 가지 한자가 쭉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통해서 여러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마지막에는 구조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홍익 한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